제가 소개할게요. 생명과학연구소 소장님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 직함을 또 갖고 계시대요. 오늘 콩나물 강의를 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또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원래가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회사가 한 15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었고 많이 까먹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마 한 7, 8년경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몸에 많은 문제가 왔고 더 이상 무리하다가는 끝장나겠다. 의사도 그렇게 경고를 했고 구체적인 어떤 병은 없었는데 몸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었어서 일단 여기서 그 무리해서 몸을 작살내느니 좀 중간 한번 길게 살려고 중간에 한번 나를 회복하는 기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방향하고 전혀 다른 쪽에 연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콩나물이라는 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이게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는 것을 그때 좀 최초로 좀 느꼈었죠. 제가 콩나물에 집중했던 건 뭐 때문이냐면 콩나물이라는 놈은 자라는 데까지 시간이 되게 빨리 자라요. 이제 우리 목사님도 해보셨지만 콩나물이 3일 만에 담근 지 3일 만에 다 자랍니다. 온도만 딱 맞춰주면. 그러면 콩나물의 특징은 이제 굉장히 빨리 자라기 때문에 뭘 주면 굉장히 쉽게 빨리 흡수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이제 굉장히 그 식약처라는 강력한 그 국가기관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안전한지를 이렇게 검사하는 테두리 안에 뭔가 먹고 팔고 해야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어떤 좋은 물질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불특정 가서 팔려나갈 때는 농산물은 조금 느슨합니다. 콩나물 같은 경우는 제가 선택한 이유가 제가 개발 작업한 것 중에 이제 액상으로 된 칼슘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합법적인 그 식약처의 관리 아래서 음료회사를 했을 때 만들어진 이제 액상 칼슘입니다. 칼슘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제가 강의를 할 건데 이거를 콩나물에 주어서 빨아먹게 하고 콩나물이 그걸 먹었을 때는 굉장한 효과가 2개가 더해지더라고요. 최초로 이제 연암대에서 제가 콩나물도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재배 실험을 했었어요. 제가 주었던 재배 액하고 뭐 기타 장치들을 활용해서 키웠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칼슘 그 함량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처음 제가 한 것 치고는 국내에서 신기록을 세웠었습니다. 칼슘 함량이 모든 콩나물 중에 2~3배 정도 많은 그런 성적을 거뒀었고요. 우선 칼슘 강의를 먼저 시작을 할게요. 우리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이 칼슘은 뼈나 이를 구성하는 소재다. 대부분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그 이상 알고 계시는 분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굉장한 그 중요성이 일반들한테까지 알려지기는 상당히 좀 학문적으로 좀 난해해요. 우선 이제 칼슘이라는 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흥미로운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얘는 뭐냐면 정자하고 난자가 처음 그 수정하는 순간을 어떻게 일본 그 과학자들이 촬영을 해놓은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보이는 이게 이제 정자 한 개가 난자의 표면에 현재 가서 달라붙는 현장인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자가 난자의 표면에 딱 달라붙어서 최초에 하는 일이 자기 몸체 안에 있는 칼슘 이온을 난자 안으로 밀어넣어요. 그러면 난자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칼슘이 전기 파도를 형성을 합니다.
쫙 이제 일종의 전자파도 현상인데 전자파도가 딱 일어나면 난자가 스스로 아 내가 착상됐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난자 안에 있는 칼슘이온을 밖으로 몰아내서 벽을 쌓아요. 일종의 시멘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중복 수정을 막으면서 자기는 생명을 이제 만들어가는 준비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최초에 하는 일이 칼슘 신호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그 칼슘 신호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頭の先の酵素でその膜を溶かし始めました。 정자가 이제 それが 머리를 決定的 집어넣죠. 瞬間です。そして受精の瞬間、 이게 지금 칼슘 전자파도 현상이고요. 이거 지나고 나면 바로 막이 하나 씌어서 이렇게 넓어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この現象をきっかけに他の精子はもう中に入れません。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고요. 정자들이 막 막이 커지죠. 이게 시멘트를 쌓는 거예요. 중복 수정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한 메커니즘이죠. 이 일이 있은 지 92분 정도가 지나면, 뭐 89분에서 92분 정도가 지나면 칼슘 파도가 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때 뭘 하냐면 세포 분열을 시작해요. 그 다음에 또 세포 분열할 때도 역시 똑같은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칼슘 신호가 그걸 직접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물질이고요. 칼슘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신비롭게 만들어졌어요. 아주 칼슘을 연구하면 할수록 굉장한 놈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이 아니다. 어떤 독특한 메커니즘이 칼슘 안에 있구나를 알게 되죠. 그냥 매력적인. 이것도 똑같은 것을 Calcium ions begin rushing into the cell at the site of fusion. 이게 이제 전자파도가 In these experiments, 일어나는 calcium 것을 concentrations are visualized 보여주고 and measured with a fluorescent dye that becomes increasingly brighter the more calcium is present. Brightness is then translated into a color scale, and in this three-dimensional display, 이건 이제 전자 신호가 칼슘에서 일어나는 것을 3차원적으로 분석해 놓은 것이고요. 뭐 하여튼 신비로운 물질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칼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논문 한 편을 좀 살짝 한 장면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에는 이제 약 1kg 정도의 칼슘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니까 뼈의 무게는 다른 거 다 빼고 그냥 순수한 칼슘으로는 한 1kg 정도 존재합니다. 그게 대부분 이제 뼈에 존재를 하고요. 나머지는 혈액 안에, 그 다음에 인체 여러 군데에서 칼슘들이 작용을 하죠. 여기 좀 굉장히 중요한 게 요 내용이 들어있는데, 다른 내용은 다 넘어가고요. 여기만 보자고요. 이건 좀, 이게, 요 밑줄 친 부분만 보자고요. 보통 WHO에서는 하루에 칼슘 권장 흡수량을 1000mg 정도로 봅니다. 근데 1000mg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1000mg이냐? 거꾸로 역으로 추산해서 하루에 필요한 체내로 직접 흡수되는 칼슘 양이 얼마인가를 역추산해서 그렇게 잡은 거고요. 1000mg 정도 먹으면 대략적으로 실제 체내로 흡수되는 건 한 150mg 정도 흡수됩니다. 굉장히 적게 흡수되죠. 그만큼 칼슘은 이제 흡수가 잘 안 되는 물질입니다. 많이 먹어도 별로 이렇게 흡수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때냐면 소화력이 떨어지는 나이에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몇 살 때냐면 대부분 45세 정도. 45세 정도 되면 노화가 대부분 인간들이 좀 급격히 진행된다고 봐야죠. 그때는 이제 얘기가 또 달라져요. 뭐 1000ml 먹었는데 150mg 정도 흡수를 한 게 아니고 더 낮아집니다. 흡수력이 떨어져서. 칼슘이라는 놈은 매일 흡수해야 되고 매일 빠져나가요. 이게 아주 고달픈 운명입니다. 먹어서 좀 쌓아놓으면 좋은데 칼슘은 그런 게 없어요. 흡수되면 흡수되는 만큼 계속 빠져나갑니다. 이게 완전히 고달픈 운명입니다. 근데 그 외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냐면
칼슘이라는 놈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 보통 이제 뭐 세보진 않았지만 몸의 세포가 다 해서 한 1조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나이 들면 한 6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세포들이 일을 할 때마다 다 칼슘을 소모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나 이를 이루는 소재인 줄 알았는데, 뭐 아까 그 정자가 난자하고 이렇게 만나는 순간에도 칼슘이 관여하듯이 세포들은 다 고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세포 분열도 하게 되고, 뭐 췌장의 베타세포에서는 인슐린을 생산하고, 간세포에서는 음식물을 포도당으로 받고, 이런 아주 잡다한 일들을 세포들이 나눠서 하는데, 그 모든 세포들이 일을 할 때마다 칼슘 신호에 의해서 하고 말고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칼슘이 몸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주 기정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흡수해서 장에서 몸 안으로, 혈액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신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이 순환이 계속 거듭돼요. 그 혈액으로 공급돼서 칼슘들이 각 모세혈관을 통해서 모든 세포들이 공급되었다가 거기서 뭔가 하고 빠져나와서 불순물하고 대부분 많이 붙어 있거든요. 이것들이 신장을 통해서 계속 빠져나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자랄 만큼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 게 칼슘이 아주 난제예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의학자 같은 경우는 인생은 칼슘과의 투쟁이다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만큼 이제 과학자의 눈에서 볼 때는 칼슘의 흡수가 굉장히 이제 관건이라는 얘기죠. 칼슘이 TV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나 혈당 수치를 낮춘다. 뭐 대장 세포들을 보호한다. 뇌졸중 위험도 감소시킨다. 그 다음에 비타민 D하고 칼슘이 결합됐을 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 네, 뭐 잠이 안 오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먹어라. 실제로 수면제 안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골다공증도 칼슘과 아주 관계가 깊고요. 네. 뭐 월경전 증후군도 낮춘다. 그 다음에 한국은 이제 건강당국 통계를 내보니까 10명 중 8명은 칼슘을 부족하게 먹고 있다. 그 다음에 그 8명 중에 얼마큼 부족하게 먹고 있냐? 25% 이상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주 뭐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발병 비율인데 60대는 거의 절반 이상이 골다공증을 갖고 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칼슘 관련 강의들이 TV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개발한 칼슘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딱 하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칼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분들은 칼슘 가지고 그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1991년도였는데 이미 이제 칼슘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입증된 범위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이거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당뇨하고 칼슘이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우선 이제 이건 뭐냐면 세포 안에서 아까 그 난자가 일으켰던 전자파하고 똑같은 현상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신호가 확 주어지면 그 세포는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를 판단하고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칼슘의 이제 주요 역할이고요. 여기 보면 당뇨가 요즘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중국은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합니다. 현재 직접 가봤더니 이게 이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생산돼서 혈액 안으로 밀어 넣어지고 요 글루코스, 포도당하고 피안을 계속 떠다니죠. 왜냐면 이것 자체가 포도당이 세포들의 연료로 사용되고요. 이 연료를 써서 세포는 자기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인슐린은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인슐린 췌장의 베타세포 혈액 중에 떠다니다가 여기가 딱 달라붙습니다. 달라붙으면 이때 뭐 하냐면 칼슘 신호가 일어나서 세포에 요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줘서 포도당을 안으로 갖고 와서 태웁니다. 태우고 인슐린은 자기 할 일하고 떨어져 나가죠. 여기 기본적으로 당뇨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 혈당을 태우는 역할을 하는 장면인데 모든 세포에서는 다 이 혈당,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당분, 글루코스, 포도당 이거를 태워서 일을 하게 되죠. 뭐 이거를 많이 태웠다면 당연히 혈당은 낮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못 태웠다 그러면 당이 피 안에 계속 남아 돌아서 독성으로 작용하게 되는 게 이제 당뇨병 현상인데요. 인슐린이 여기 붙었다 하더라도 칼슘 역할을 못 해주면 세포는 자기 문을 열어주질 못합니다. 그래서 칼슘의 충분한 양이 공급되어야 혈당 분해가 잘 일어납니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지를 제가 꽤 오랫동안 테스트를 했었고요. 우선 골다공 검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이제 50대 여성의 골밀도 검사를 했던 최초 사진이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점이 여가 찍혀 있죠. 이거 평균대에서 찍은 건데 이것도 여기 찍혀 있고요. 이거는 안전, 이거는 주의, 이거는 위험입니다. 이런 범위 안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뼈가 부서질 가능성이 넘어졌다 그러면 뼈가 부서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50대 여성이 한 달 먹고 이만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골반 골밀도인데 척추 골밀도는 좀 덜 올라갔어요. 척추는 좀 늦게 채워집니다. 골반은 가장 중요한 뼈이기 때문에 좀 빨리 채워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한 달에 이만큼 올라간 거는 의사들은 조금 이해는 안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45세 이상 되면 조골세포라고 해서 뼈를 형성하는 세포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골다공이 안 채워진다는 게 아주 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관장님처럼 이제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은 골밀도 올라가는 건 이제 맞습니다. 근데 뭘 먹어서 어떻게 그냥 수동적으로 골밀도가 채워진다는 거는 비상식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요.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 달 만에 이렇게 상당히 안전성권으로 이제 올라간 게 보실 거고요. 뭐 여기는 거의 정상 근처까지 올라갔죠. 이거는 다른 사람 골밀도가 아니고 저희 집사람 골밀도입니다. 저희 집사람 골밀도고 여기 보시면 척추도 상당히 올라갔죠. 근데 저희 집사람이 되게 뭘 먹으라면 안 먹어요. 뭐 맛이 없대나 어쩌대나 맛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어쨌든 이것도 굉장히 등한시해서 먹다가 안 좋은 상태에서 한 달 정도 후에 먹었는데 이때 이제 의사가 자기 평균으로 보는 관점은 대략 한 30대 정도의 골밀도 정도 된다고 판단이 된다. 근데 뭐 뭘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기하다. 뭐 그런 반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다음에 칼슘을 갖다가 콩나물에 흡수시켜서 드시게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당뇨 약을 10년 정도 드셨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뭐 당뇨가 깊어진 분이었고 제가 약을 중단하시고 한 달만 테스트를 해주십시오. 이분도 또 저를 믿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분이 이제 한 달 동안 쭉 자기 혈당 기록표를 저한테 제시를 하고 그걸 컴퓨터에 집어넣어서 그래프로 한번 해봤던 겁니다. 보시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튀어요. 뭐 약을 금방 끊었기 때문에.
뭐 오르락내락 자기가 약을 먹었을 때는 보통 한 200 정도가 혈당 그 평균치였는데 어쨌든 약을 끊고 칼슘을 흡수시킨 콩나물을 먹었을 때 처음에 들쑥날쑥하다가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한 달 정도 되면 안정권으로 접어들죠. 이분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한 달 정도 되니까 혈당이 쭉 고르게 이제 내려가는 경우를 봤었어요.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칼슘이 갖고 있는 그 논문에서 많이 입증이 돼 있고 뭐 특이 물질이 아니고 이미 그 입증된 거를 거꾸로 다시 실험해 본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칼슘이 당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고 굉장히 혈당을 낮추는데 좋은 역할을 하더라는 것은 저는 이제 확증을 갖고 있죠. 우선 콩나물에다 집어넣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하다가 우연히 우리 관장님하고 콩나물 얘기가 나와서 또 굉장히 뭐 순발력 좋으십니다. 바로 저렇게 만드셔가지고 굉장히 순발력 좋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고안해서 맨 처음 만들었던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타이머는 이제 규칙적으로 계속 물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어학용 못하고요. 여기는 이제 생수병인데 생수병 밑에다 구멍을 뚫어서 여기 위쪽에 매달아 가지고 흘려보내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탐스럽게 자랐죠. 이렇게 자라는데 3일, 그러니까 담근 지 3일이면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죠. 보면 여기가 지금 아까 그 생수병 밑에다 드릴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샤워기처럼 물 흘려보내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저 정도에서 기르면 한 4, 5kg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4, 5kg 나오면 양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좀 옆에 집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기에 이렇게 해서 콩나물을 키우면 냉장고에서 한 달 정도 유지해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제가 실험용으로 키웠던 석 단짜리 직접 만들어가지고 해봤던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없어요. 이거는 이제 하루에 이게 몇 개냐? 하루에 80kg인가? 그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이보다 이제 훨씬 이제 큰 것들, 컨테이너 타입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봤었는데 굉장히 이 콩나물이 갖고 있는 능력이 상상 이상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었죠. 이거는 이제 꼭 제가 다른 것보다 제일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몇 장으로 나눠 담았습니다. 이용돈의 먹거리 엑스파일은 거의 기억에 남아 계시죠? 이 사람이 이제 먹는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한 번은 콩나물 공장들을 급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면 콩나물 공장 13곳을 취재를 한 결과 다 성장 호르몬을 사용을 하고 있다. 100% 사용하고 있는 거죠. 취재 과정 중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101% 넣는다. 그건 이제 100%보다 더 넣는다는 얘기인가요? 하여튼 성장 호르몬을 다 넣어야 잘한다는 말과 똑같고요. 이 사람이 그러죠. 그 콩나물 공장 주인이 물만 주면 잘한다는 놈이 있으면 한번 데려와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살균제도 넣더라. 이런 이제 결과들을 방송을 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럴 수밖에 없을까를 이제 듣게 되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는데 왜 넣을 수밖에 없냐. 일단은 콩나물 공장들은 어떤 방식으로 콩들을 키우게 되냐면 물을 주면 그 물을 바로 버립니다. 이 물을 다시 쓰지 않아요. 주는 물 바로 버립니다. 근데 모든 곡물들은 자기를 녹이거나 아니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곡물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녹여서
초기 영양분으로 그걸 써요. 근데 만약에 물을 줘서 바로 버린다면 거기에 뭔가 녹아있을 텐데 이걸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을 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성장 호르몬을 치고도 7일에서 9일 정도로 키워야 다 자랍니다. 콩나물이. 근데 이제 이 방법은 어떻게 그걸 뭐 거꾸로 구현을 했냐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반환해서 독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 태운 재하고 또 거기다 콩 담그고 또 펴 이렇게 싸서 이제 그 순차적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생각은 되게 과학적인 겁니다. 물을 주면 그 안에는 이제 콩나물 껍질이 녹은 물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콩나물 껍질이 녹은 물은 영양분하고 자연 성장 호르몬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줘서 계속 이거를 할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물 떠서 다시 줬죠. 그것이 사실은 정석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방법은 그걸 이제 구현한 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할머니들이 키우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그 물을 다시 돌려야지. 그 대신 썩지 않게만 하면 되겠구나. 실제로 콩나물들은 100개의 콩을 담궜는데 그 중에서 싹이 95개가 나고 5개가 썩는다 그러면 그 썩는 5개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립니다. 왜냐면 거기가 이제 엄청난 먹이기 때문에 부패균들이 와서 그걸 먹고 막 번식을 왕창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멀쩡한 콩나물까지 먹이로 삼아서 콩나물을 망가뜨리는 게 콩나물 그 재배 숙제인데 콩이 다 자라서 먹을 때 이미 안 썩어 있다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 콩이 안 썩는 방법에다가 좀 몰두했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3일이면 이미 다 자랐는데 싹이 안 난 놈들도 이미 썩지 않고 단단한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이죠. 콩나물이 이제 그 기록으로 보면 고려 말에 이미 기른 걸로 나와 있고요. 콩은 이제 그 세계에서 콩을 원산지를 추적해 보면 여기 파주예요. 파주에서부터 콩이 시작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콩 원산지는 한국입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 우리 사모님이 느끼셨던 폐변이 된다 이거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금 한국의 식단 중에 제일 약점이 섬유질입니다. 섬유질을 적게 먹기 때문에 일단 변이 가늘고 툭툭 끊기는 거는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굵은 변을 놓으려면 섬유질, 그중에 양질의 섬유질을 먹여야 되는데 얘는 양질의 섬유질 플러스 칼슘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냐면 배 안에서 내장지방을 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내장지방은 찌기도 빨리 찌고 빠지기도 빨리 빠지는데요. 빨리 빼주지 못하면 내장지방이 빨리 차요. 근데 그거를 빨리 빼주는 유일한 방법은 운동이 아니고 섬유질 섭취입니다. 처음에 농협백화점에서 이거를 팔았을 때 어떤 분들이 와서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니 농약을 얼마나 쳤길래 콩나물이 냉장고에 썩지를 않냐고. 근데 농약을 넣으면 빨리 썩습니다. 2, 3일은 벌써 물렁해지죠. 맞아요. 자연적인 건 시들어지는데 네, 맞습니다. 약한 거는 물러지고. 습기만 날아갈 뿐이지 네. 오래 가는데 네. 약을 친 거는 그냥 푹 물러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침개는 오늘 이제 제가 셰프잖아요. 그래서 콩나물을 갈아가지고 시식 그 콩나물 갈은 걸 넣고 계란 5개 넣고 여기다 그 다음에 콩나물을 생콩나물이 다 한 4cm 정도 되게 그만큼을 한 200g 되려나요? 그거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백질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진 돼지고기 있죠? 그걸 300g 이렇게 넣어가지고 소금 넣고 그 밀가루 한 대접, 감자가루 한 대접, 찹쌀 부침가루 반 대접, 물 한 컵, 소금 큰 한 스푼. 딱 그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왜냐하면 콩나물 맛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맛있다. 노다다.
아 이건 진짜 영양이 새로운 영양이 칼슘이 들어간 새로운 영양이 몸에서 지금 굉장히 아마 기뻐할 거예요. 포기할 거야. 자, 수고하셨다고 박수 쳐주세요.